85년은 조선동아 두 신문이 창간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조선과 동아의 위상입니다. 85년 즈음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위상이 바뀌어진 시점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동아일보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일보가 확 치고 올라간 겁니다. 뜨기 시작하는 이유가 신군부와의 결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동아일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조선일보의 친일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1985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65주년 특집호다. 이 신문은 자신은 민족지, 조선일보는 친일 기회주의 신문이라며 느닷없이 선빵을 날렸다. 대정실업 친목회에서 발행하기로 된 조선일보는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주모집에 착수했으나 민중들은 내용으로 친일 신문임을 알고 있으므로 주모집에 응하지 않았고 독자들은 자꾸 떨어져가서 발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기회주의 신문으로 전락했지요. 한 대 세게 얻어맞은 조선일보가 거센 반격에 나섰다. 도대체 동아일보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아일보만이 진정한 민족주의고 조선일보는 친일지다 허에 선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동아일보가 당시 민족주의자로 인정받아 민족주의 신문을 만들라고 허가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웃지 못할 난센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급기야 조선일보는 동아일보 김상만 사장의 아버지 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위까지 깔기세였다. 반일 친일 논쟁이 에스컬레이터하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상상도 않으십니까? 논쟁이 격화되면 궁극적으로 인촌 선생까지도 욕보이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못 묻은 놈이 못 묻은 놈 욕한다고 하는 식의 논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가 자기들은 민족 정론지고 조선일보는 이 친일신문이었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 이제 또 동아에다 대고 니네 그러면 만든 창간했던 사람의 그 사람의 경력을 좀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물고 뜯는. 이전 투구의 1라운드가 지나고 2라운드가 시작됐다. 동아일보는 자신만이 유일한 민족지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족주의 운동에 기초한 최초의 민족지로 탄생한 본사의 고향과 뿌리는 한국 근대 언론에 고칠 수 없는 중요한 역사기도 합니다. 애독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민족지의 창간으로서는 본보가 유일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만에 조선일보가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귀족, 지주, 기성 친일 언론인으로 혼성된 측에 허가된 것이 동아일보였고 상공인 집단에 주어진 것이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차제에 동아일보를 포함 각계각층이 민족의 정통과 이단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에 동참할 것을 제창합니다. 그렇다면 옥석을 한번 가려보자. 조선일보의 물귀신 작전. 동아일보는 그만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만다. 이 논쟁이 계속하면 서로의 치부만 드러낼 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둘러 봉합이 되었죠. 만약에 그 논쟁이 계속되고 두 신문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대로 인정하고 참여하고 반성했다면 이후에 우리 언론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역사에서는 해볼 필요가 없는 가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증인들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민족주의 논쟁을 벌여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니까? 누가 더 민족지냐 네. 그런 경자입니까? 예. 글쎄, 제 기억에는 그것이 하루 이틀 나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그런 논쟁이 있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네. 여기 김상만 명誉 회장 나오 계시지만은 이거 우리 언론끼리 뭐 민족지가 잘났고 뭐 이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언론이 정도를 거려야 될 때다. 예. 그래서 곧 전화 연락해주 그 다음 날로 게재 중단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일 친일 논쟁을 하면 둘 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중단됐던 걸로 보입니다. 친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국민이 이 시청하고 계시고 또 우리 조선일보 200만 독자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압잡을 했다고 모독하고 매도하시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친일이란 말만 나와도 부르르 떤다. 일제강점기에 과연 이 두 신문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 걸까? 일제가 제국주의 침략 전쟁, 중일 전쟁을 일으킨 1937년. 조선일보는 이해 첫날 파격적인 지면을 선보였다. 화려한 예복 차림의 남녀 한 쌍. 국화 문양. 칠렁한 봉황장식. 장수와 고결함의 상징인 눈 덮인 노송까지.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일본 왕 히로히토 부부다. 식민지 침탈과 침략 전쟁의 최고 책임자를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올린 자칭 민족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에 질세라 이듬해 1월 1일 일왕 부부 사진을 일면에 배치했다. 이때부터 두 신문은 1940년 폐간 때까지 치열하게 일왕 사진 올리기 레이스를 펼쳤다. 일제 시기에 일본의 주요 명절에 그 일왕 부부를 주요 신문의 일면에 게재하였습니다. 1월 1일과 2월 11일 또는 12일 그리고 4월 29일이나 30일입니다. 2월 11일은 일본의 초대 왕이 즉위한 날을 기념한 기원절입니다. 오는 날 건국
기념일이죠, 일본에. 그리고 4월 29일은 당대 일본의 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날을 보고 동아와 조선에서 일왕 부부를 일면에 실었던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 기관지도 무색하게 만든 자칭 민족지들. 당시 일본에서 발간된 신문들은 어땠을까? 일본의 신문 중에 주요 신문에 해당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요. 도쿄 아사히 신문과 도쿄 니치니치 신문을 들겠습니다. 도쿄 니치니치 신문은 오늘날 마이니치 신문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두 신문도 일왕 부부를 게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동아나 조선일보가 일면에 게재한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2, 3면이 더 많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항상 일면 중앙 상단에 굉장히 큰 사진으로 싣고 있습니다. 그 점이 우선 가장 큰 차이죠. 사실은 신문에서 일면 대서특필이라면 당일날 그 신문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실는 것 아닙니까? 일본 신문보다 더 일왕을 받들어 모신 조선과 동아의 충성 경쟁. 그러나 1939년 조선일보가 다시 한 발 앞서 치고 나간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 총사령관, 이른바 대원수 군복 차림의 일왕을 내걸었다. 군복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전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전쟁 수행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그런 그 후방에서의 역할, 전장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천황의 군복. 이쯤에서 다시 조선일보 사주 방우영의 주장을 들어보자. 조선동아가 일제 때 그래 외놈한테 굴종하고 앞잡이 노래 했다는 겁니까? 말씀 상해해 주시면 감사하다. 모든 역사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친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역사는 모든 것이 뒤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라고? 두 신문이 남긴 지면엔 근거가 차고 넘친다. (1940년) 신년후는 그 초절정판이다. 자, 선생님 뒤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일보 이제 지면이 있는데 혹시 조선일보 재직 시에 저 지면을 보신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일보 다닐 때 조선일보가 민족지라는 얘기만을 계속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직될 때도 그걸 몰랐어요. 조선일보 기자들조차도 그렇게 속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속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입사한 지 1년 차쯤 됐을 때 절더러 동아일보
창간 때서부터 그때까지 나온 신문을 보면서 동아일보가 무엇을 잘했는지 골라내라고 그런 일을 시켰어요. 일제시대 거 특히. 친일한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일본 왕 그 부부 뭐 신년이나 뭐 그 사람들 생일 때 그냥 계속 일면 머리에 그런 걸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사실은. 입사 전에는 이제 전혀 몰랐죠. 뭐 역사에 그 나옵니까? 뭐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아무도 몰랐죠.